심한 장애 등급을 받으신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녀인 여러분의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어머니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하게 되면 남편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심한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자녀의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혼인 전후 달라지는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까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득이 부모님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자 가구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 동일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1,08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기준의 적용 방식입니다. 재산 계산 시에는 주거재산과 일반 재산만을 보며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채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과는 다른 완화된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소담 씨의 어머니가 심한 장애 등급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소담 씨가 만 37세이고 동생이 만 35세 이전이라면 두 자녀 모두 각각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재산 12억 원 이하여야 어머니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김소담 씨나 동생 중 한 명이라도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어머니의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혼인 시 달라지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소담 씨가 결혼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혼인 후에는 김소담 씨와 남편의 총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총 재산이 12억 원 이하여야 어머니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혼인 전 김소득 씨의 연소득이 8천만 원이고 남편 예정자의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면 합산하면 1억 4천만 원으로 기준인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김소득 씨의 연소득이 6천만 원이고 남편 예정자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합산해도 1억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어머니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소득 씨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8억 원, 남편 예정자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 가치가 5억 원이라면 합산하면 13억 원으로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판단할 때는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양 의무자가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부양 의무자와의 연락 빈도,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는 부양 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용 중이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의료급여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소득이나 퇴직금 등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가구 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구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을 앞두고 계신다면 미리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합산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혼인 신고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한 장애 등급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혼인 전에는 개인 소득만 고려하지만 혼인 후에는 배우자와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이라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